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올해는 취직한다님, 그래도 취업님, 중장년 싹쓸이님, 오늘도 면접 봤어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일반직, 일반임기제, 연구직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도 중요하겠죠? 우선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응시 분야, 근무 예정지, 채용 인원, 담당 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규모 채용으로 총 17개의 응시 분야에서 각각 한 명씩, 꼴랑 한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하나인 법과 교육 분야의 채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이거를 대충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막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상 작성해보면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자, 밥을 짓기 위해서도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이것을 먼저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기술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어떤 내용과는 부합되고 어떤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는 주요 업무,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기 요건, 우대사항, 가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기 경력과 또는 자기 역량과 부합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경력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모집 분야에 보여드린 응시 분야 법과 교육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요 업무부터 볼까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방안 현지 연수 추진,
개발도상국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업무 추진 및 확대, 국내외 전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똑같은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본인의 경력과 유사점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는 NCS 직업 기초능력 10개 항목 안에 있는 내용을 주로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역량 중 가장 자신 있는 역량 2개 정도는 최소한 성공 사례까지 준비해 두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면접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세부적으로 본원 법과학교육센터임을 먼저 염두에 두고 국제협력, 공적개발 원조사업, 교육 및 전시 기획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직무기술서 2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응시자격, 우대사항, 가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응시자격 요건으로서는 경력으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말하는 거죠. 관련 분야 경력 포함해 3년 이상의 경력, 이런 정량적 요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위 면에서는 정확히 관련 학과의 학위 및 최소 경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경력이나 학위에 나타난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시키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역시 해당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찾습니다. 관련 경력이라 함은 공적개발 원조사업, 국제협력 등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위로는 명시된 학과의 석박사 학위가 우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언어, 외국어 관련이죠.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업무에서 국외, 국내 교류 및 전시 프로그램 준비 등 외국어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반드시 이 점도 어필해야 합니다. 가점으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서류 전형 기준과 면접 시 평가 요소입니다. 우선 서류 전형 기준은 직무 역량, 직무 성과 및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연구 실적, 외국어 능력 검정 성적 및 기타 우대사항 등으로 이미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좀 전 설명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적용할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서류 전형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철저히 성과 중심의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니 직무기술서에 있는 자기요건 및 우대사항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반드시 준비하시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량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면접 시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및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면접 때 받았으면 1차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사례를 말해보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답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안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걸로 충분히 답변 가능한 면접 질문인데 그 외에 엉뚱한 걸로 답변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그 정리해 둔 것을 바탕으로 경력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접수 방법 및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경력분석 기술서는 응시원서에 가끔씩 나오는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지어 이력서를 적기 전에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노하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으로 응시원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예,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세 업무를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변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경험 사례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사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저희 니마마라 시험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운전직구급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일반직, 일반임기제, 연구직에 대한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